현재 중국에서 뜻밖의 한국 관련한 불매운동이 일어나며 그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곳곳에서는 중국의 불매운동을 응원하며 중국한테 잘하고 있다고 한다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크게 두 가지의 케이스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한국 불매운동 선언. 현재 중국에서 불매운동을 하고 나선 분야는 한국의 영상 분야에 대한 보이콧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문제가 된 것은 지난 런닝맨의 영상이었습니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이 오늘자 7일 갑자기 중국 누리꾼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화근은 1980년대 한국의 국민 보드게임으로 사랑받았던 부루마블이었습니다. 중국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서 이용자들은 런닝맨 프로그램에서 출연진이 부루마블 게임을 하는 장면에서 게임판의 타이페이에 대만 국기와 함께 표기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겼다며 분노했습니다. 런닝맨은 12월 6일자 방송에서 출연진이 보드게임으로 유명한 부루마블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지구, 블루마블이라는 뜻의 부루마블은 세계 도시를 돌면서 자산을 투자하는 보드게임입니다. 출발점을 지나자마자 타이베이가 중국 수도 베이징과 나란히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워낙 오래된 게임이기도 하고 첫 번째 보이는 대만 타이베이는 그냥 자연스러운 도시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유독 대만이라는 단어에 매우 예민하고 대만을 중국의 도시로 반드시 취급해야만 합니다. 실제 한국의 항공사들은 대만을 따로 표기하지 않고 중국에 넣어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만 중국의 취향이 가능하죠. 이에 중국 누리꾼들은 일제히 분노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자 중국에서 런닝맨을 뜻하는 RM은 이날 오후 웨이보에서 인기검색 화제 6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런닝맨은 사라져야 할 프로그램이라고 화를 내는 것이죠. 많은 중국 누리꾼들은 중국은 하나뿐이다 라고 입을 모으며 런닝맨을 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다운로드한 런닝맨 파일을 삭제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웨이보 등에서 네티즌들은 런닝맨 불매운동이라며 앞으로 절대 안 보겠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건드리면 안 될 것을 건드렸다는 의견을 내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당황스러운 점이 있는데 이들은 런닝맨을 제대로 돈 내고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어떤 서비스도 런닝맨을 공식적으로 스트리밍이나 돈 받고 다운로드 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식이며 일부 네티즌이나 업체들이 런닝맨이 방송이 되면 빠르게 자막을 달아서 불법으로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합법적인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따라서 중국 네티즌들의 런닝맨 불매운동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오히려 한국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의 많은 불법 업체들이 런닝맨 등 한국의 영상을 불법으로 녹화 후에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이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 방송국들은 사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에서는 오히려 네티즌들이 제발 중국에서 한국 영상에 관심을 갖지 말길 바란다며 중국의 전 세계적인 지적 재산권 피해를 주는 것이 엄청난 수준이라면서 한국의 예능, 방송, 문화 전반적인 것에 중국과 연결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냅니다. 또한 중국은 2017년부터 런닝맨의 저작권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런닝맨의 중국판인 달려라 형제는 2014년부터 저장위성TV와 SBS가 공동 제작해왔습니다. 2015년에는 중국 전역에서 런닝맨 인기가 최고로 달해 런닝맨 멤버는 전 세계를 타고 초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런닝맨 멤버 지석진의 경우 중국과 대만 등에서 음원이 상위권 차트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런닝맨이 중국과 불협화음이 일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저장위성TV는 달려라 형제의 시즌5 제작에 돌입하면서 프로그램 제목을 달려라로 바꿨습니다. 달려라는 달려라 형제와는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우기면서 SBS와 공동 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2017년 한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한한령이 내려지며 중국은 노골적으로 한국에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런닝맨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었지만 이 역시 모두 한한령으로 중국에서 막아버린 게 되어 지금은 대부분 업자들이 불법 녹화를 뜬 다음에 사용자들이 다운로드를 받는 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당한 것은 분명 자신들은 런닝맨을 안 볼 것이며 한한령으로 인해 중국의 달려라만 본다고 했음에도 여전히 런닝맨을 즐겨 시청하고 있으며 갑자기 보드게임의 대만을 지적하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대만 관련한 사안은 미중 갈등에서도 핵심 사안인 만큼 중국이 지속적으로 괴롭힐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최근 아군이 갈수록 없어지고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만큼 공산당이 여론몰이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한국의 불법 영상이 중국에서 많이 사라질 것으로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웨이보를 비롯해서 각종 플랫폼에서 런닝맨과 관련된 게시물이나 영상이 대폭 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개입을 한다면 런닝맨과 같은 단어나 파일이 들어간 모든 영상은 서버에서 지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한국의 지적 재산권이 보호가 되기도 하고 한국의 문화 공정을 막을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오히려 중국이 아예 한국 것을 못 따라하고 못 보게 하려면 일부러 대만을 계속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야 한다, 혹은 민주주의와 관련된 단어를 계속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거나 중국에서 금기시된 내용을 집어넣으면 되겠다며 일종의 중국에서 한국을 못 뺏기게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런닝맨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해외 네티즌들도 역시 중국이라며 오히려 불법 다운로드의 근절의 기회가 됐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네티즌들은 중국이 아무리 런닝맨을 안 본다고 다짐을 했지만 또 볼 게 분명하다고 하면서 놀면 뭐하니도 불법 로드를 받아서 이효리의 마오 멘트를 마오쩌둥 조롱이라고 모욕했다면서 지적했었고, 중국은 유튜브가 금지인데도 블랙핑크가 팬더를 맨손으로 만졌다며 유튜브 장면을 보면서 화를 냈듯이 한국에 대한 관심은 지우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뛰어나니 관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은 BTS 그룹을 똑같이 복사하는 아이돌 그룹을 다양하게 중국에서 만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과연 중국에서 전세계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빌보드 핫백 1위도 해낸 BTS를 재현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또 다른 중국의 불매운동이 이번에는 전세계에서 응원을 받는 경우가 생겨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세계 중국 불매운동에 맞서고 있다. 현재 한국의 일부 네티즌들에게 중국의 이 분야의 불매운동이 전세계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것은 호주산 와인입니다. 중국은 현재 호주에서 코로나 책임을 중국이라고 하자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인데, 그 책임으로 유학금지, 관광금지, 각종 농수산물 수입 검역 강화나 금지 등 온갖 유치한 방법으로 보복을 실행 중인데, 지난 11월 말경에 중국 당국은 호주산 와인에 대해서 약 100% 이상의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많은 중국인들은 호주산 와인을 마시지도 말고 세금을 매겨 내쫓자는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오히려 중국의 반대로 호주 와인 사 마시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호주와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 유럽을 중심으로 호주산 와인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중국이 호주산 와인의 보복 조치로 세금을 과도하게 매겼다면서 마셔서 도와주는 운동을 벌이며 중국의 과도한 불매 운동을 조롱하는 한편 호주산 와인의 구매를 촉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오히려 호주산 와인은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만 머쓱해지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와인 애호가를 중심으로 호주산 와인을 사 마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정말 중국이 와인을 안 사 마셔서 좋은 점이 있다면 세계적으로 와인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특히 고급 와인을 가장 많이 사들이는 국가 중 하나로, 프랑스의 고급 와인인 부르도 지역의 특급 와인들은 중국의 구매로 인해서 가격이 과거에 비해 최소 30%에서 많게는 100% 이상 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와인을 거부하게 되면 호주산 와인 중에도 가격이 비싸서 못 마셨던 와인들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이는 오히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호주 와인을 과거와 같이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일부 와인 애호가들은 사실 중국 때문에 안 그래도 비싼 프리미엄 와인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되어버렸다며, 이왕이면 미국, 프랑스를 비롯해 아예 전 세계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해주고 중국 내부에서 생산된 와인만 마신다면 와인 애호가에게는 매우 고마운 일이 될 것이라며, 이번 주말에는 호주 와인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관련 카페에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다양한 형태로 주변국에 해악을 끼칩니다만 결국 자국의 모순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국내외로부터 뜻밖의 응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화 사상에 입각한 정치적 모순이 심해질수록 주변국의 외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테이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319 방공관제 대대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방공관제 대대는 울릉도, 말잔 등 정상에 건설된 레이더 기지를 운용하는 공군 방공관제사령부의 예하부대 중의 하나입니다. 파견된 해병대원을 포함해 해군의 제118 조기경보전대와 함께 울릉도에 주둔하는 부대에 해당합니다. 2002년부터 울릉도 레이더 기지에 고정식 AN/FPS 117 E1 레이더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독도 방어 훈련에도 지원합니다.
울릉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동해를 지키는 우리의 국토지만 또 2004년부터 장거리 대공수색 레이더가 설치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동해를 지키는 천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레이더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에서 제작했으며 최대 탐지 고도는 약 30km, 탐지 거리는 최대 약 460km입니다. 실제로 이 울릉도 레이더 기지에서 우리의 방공구역에 들어오려는 일본기를 사전 탐지하여 경고함으로써 되돌려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울릉도에 이 레이더가 설치되기 전엔 태백산에 설치된 대공 레이더로만 감시했는데요. 태백산에선 동해를 커버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울릉도 레이더 기지 덕분에 조기 경보기 없이도 동해상과 일본 열도의 군사적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기지는 24시간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시 시간이 한정적인 조기 경보기에 비해 쓰임새가 훌륭한데요. 이런 레이더 기지를 독도에 배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최근 독도의 레이더 기지, 더 나아가 미사일 기지를 배치하자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일본의 신임 총리 스가 요시히데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만 해도 일본 중의원 마루야마 호다카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우리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다케시마도 정말로 협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므니까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므니까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를 전쟁으로 탈취해야 하머니다 라는 망언을 썼습니다. 이후에도 한반도 유사시를 포함해서 일본 자위대가 출동해 불법 점거자를 내쫓아야 한다는 골자의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마루야마가 언급한 불법 점거자라는 것은 독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차해서 무슨 일 생기면 독도를 잽싸게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6년째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면서 독도 항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독도 항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전투기를 곧장 출동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상열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국 국장대리는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대리를 외교부로 조치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지만 어디 일본이 말로 한다고 알아듣는 사람들입니까? 안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리 정부는 독도에 일본을 향한 미사일 기지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사실 지난 2005년부터 국회에서 꾸준히 제기되던 주장들이었는데요. 독도 수호 및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유효일 국방차관이 독도에 미사일 기지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탐지거리가 약 2,5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조기 경계기와 조기 경계 관제기로 초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독도 등 우리 영해의 상당 부분이 일본 초계기에 노출된 만큼 우리도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까지 노리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레이더 기지는 물론이거니와 미사일 기지까지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독도에 레이더 기지가 생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독도의 입지는 한반도 국토방위에 있어 지정학적으로 환상적인 거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동해는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군사력을 집결하고 전개시키는 기동 공간이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 등 대륙 국가들이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주요 활동 무대이며 해양국인 일본이나 미국이 대륙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독도는 세력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동해를 지배하는 데 필요한 발판으로서 우리에게 러시아 극동 함대는 물론이고 일본의 해상 자위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군사적 가치를 평가해보면 4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첫째, 영토로서의 독도는 동해 중심부에 지름 12에리의 영해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한국의 군사적 활동 영역을 확장해주고 한국 작전 수역 및 방공식별 구역을 설정하는 근거를 제공해줍니다.
이로 인해 훨씬 더 원거리에서 북한, 일본 및 러시아의 군사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조기 경보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해군의 해안 감시 및 정찰 시설은 주로 동해안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해상 감시 및 조기 경보 능력 면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대전은 정보전이라 할 만큼 정보 우위가 작전의 승리에 중요합니다. 특히 바다와 같이 지형적 이점을 이용한 극히 제한된 공간에서는 적의 동태를 감시하고 접근을 조기 경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미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이 독도를 러시아 해군을 감시하고 정보를 사용했다는 기록에서 조기 경보와 통신 기지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한국군이 만약 독도에 대함 및 대공 감시 레이더 등의 첨단 레이더 장비와 잠수함 감시 체계 같은 입체적인 군사 감시 체계를 설치한다면 러시아 태평양 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공군의 이동 상황을 손쉽게 파악해 동북아 및 국가 안보에 필요한 군사 전략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해상 교통로의 결절점 또는 동해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레카 해역과 연결된 동해 해상 교통로는 연해주, 북해도 및 북한의 동해안, 연안, 항구 도시로 연결되기 때문에 독도 주변은 해상 교통의 중심입니다. 아울러 독도 주변에는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가 인도양으로 나가기 위한 통로로 대한해협을 포함해 4개가 있으나 대한해협을 제외한 3개의 통로, 타타르 해협, 소야 해협, 스가르 해협 등은 우회 통로로서 시간과 경비, 제반 여건 등이 부적합하므로 대한해협이 갖는 이점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독도는 해상교통로 길목에 위치해 해상교통로 통제는 물론이고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에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넷째, 독도 주변 해역이 만들어내는 소용돌이 현상은 잠수함의 탐지와 식별을 곤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잠수함이 활동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동해는 북쪽에서 한류가 내려와 남쪽에서 밀려 들어오는 난류와 만나는 지점이며 이로 인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서 특이한 소용돌이 현상이 존재합니다. 이 소용돌이는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음향을 산란시켜 잠수함의 위치 파악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독도 주변 해역은 잠수함 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천혜의 활동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독도는 긴급 대피 및 정박기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독도의 위치로 볼 때 긴급 대피 및 정박기지, 긴급 해난 구조기지, 항공기, 군함, 잠수함 운항의 유도기지 등으로 긴급시 활용이 가능하며 독도 주변 해역에서 작전 중인 군함이나 조업을 하는 어선 등이 기상 악화나 피치 못할 천재지변으로 인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피 및 정박기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한다면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다 적중률 높은 기상 예보가 가능함은 물론 지구 환경 연구, 해양 산업 활동 지원과 해양 오염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이점들을 보더라도 레이더 기지, 미사일 기지 설치를 주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일본에게 무력으로 독도를 탈취당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받아야 할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일본이 독도를 무력으로 점령했다는 가정을 해보면 울릉도는 일본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될 것이며 일본은 독도를 중심으로 한 12해리의 영해를 그리고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독도 주변 우리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상당 부분이 일본의 영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일본의 고성능 잠수함들은 독도 주변이 제공하는 천혜의 잠수함 활동구역에서 러시아에 대한 견제와 해상 교통로에 대한 위협이 가능하기 때문에